네,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아침 주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실 팀은, 우리 팀 수장님은, 모습도 단아하고, 목소리도 단아하시고, 예, 항상 이렇게 단아하신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열정적이고, 절대 단아하지가 않은 그런 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주 사론 로즈 마스터님의 팀을 모실 건데, 먼저 우리 그 팀의 이윤아 세일즈 마스터님 먼저 하시나요? 예. 스피치 먼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윤아 사장님 모십니다. 나와주세요.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네. 이윤아 사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위드조아센터 모노모아팀 뉴 세일즈 마스터 이윤아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되어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저에겐 아직도 이 시간이 역량 있으신 선배님들이 서야만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기만 한 제가 스피치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긴장이 되네요. 솔직히 요 3개월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닥친 팬데믹 상황으로 근 2년여간 집에서 은둔 아닌 은둔 생활을 했던지라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어색하고 또 벅차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현재의 시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간 유치원 미술 선생님을 생활을 거쳐서 18년 동안 방과후학고 강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저는 제 일에 프라이드가 강했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인정받는 우수 강사로 한 학교에서는 18년 동안 근무하는 기록 아닌 기록도 세우고 또 늘 아이들이 꽉 차는 부러움받는 인기부서 강사였습니다. 정말 1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백수가 된 저는 그냥 살아있는 시체에 가까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우울하고 가뜩이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잦은 잔병치레가 많았는데 더군다나 갑자기 쉬게 되면서 무기력한 저에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황에 정말 혼자 땅굴까지 파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오죽하면 주위 지인들이 연락이 안 돼 걱정까지 된다고 집까지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한 달 내내 두통에 시달려 약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허다했고 또 생리통에 위약에 하루에 10알이 넘는 약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친언니처럼 지내는 홍한나 사장님께서 해모임을 권해주셨지만 물약을 잘 못 먹는 저였는지라 귀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올 초 언니네 부부와 여행을 갔었는데 언니가 자기만 뭔가를 챙겨 먹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 것까지 챙기는 사람이 너는 못 먹잖아 라며 하면 대놓고 안 주니까 오히려 오기로 먹을 수 있다며 제가 빼앗아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해모임이었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아는 언니가 역으로 머리를 쓴 거였죠. 그렇게 해모임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언니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만선적인 생리통과 두통이 정말 신기하게 없어지고 매일매일 비실비실하고 늘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 제가 지금은 쌩쌩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거뜬히 마무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주위에서 더 신기하며 무척 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의 영업 무기가 되어야 할 텐데,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애터미 사업을 얘기하더군요.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친구에 의해 아메이와 하이리빙 등 교육에 시달려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예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몇 년 전 아주버님의 권유로 가입해 생리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권유와
또 반강요로 처음 위드조아 센터에 갔을 때 처음 만나 뵀던 이현주 국장님과 신정우 본부장님이 왠지 믿음직스러워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슬며시 애터미에 발을 디디고 또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사업 설명회에서 애터미의 비전과 미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 해모임의 경험담을 들으며 이 병에도 나았다, 저 병에도 나았다 하니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에휴, 그럼 그렇지 하는 의심과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모임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면서 또 제 자신이 해모임의 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누구보다 해모임의 힘을 맹신하는 1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뇌졸중과 천식 기침으로 식사를 전혀 못 하시던 엄마가 식사를 하시고 또 기력을 되찾으시고 조금씩 바깥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저보다도 더 열혈 해모임 전도사가 되어 든든한 저희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또 급사천식 후유증으로 늘 마른 기침을 달고 사는 저희 신랑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스로 회사에 챙겨 가지고 다니며 먹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모임부터 시작해 접하게 된 애터미의 제품들은 저를 사업자 이전에 열혈 소비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건강식품부터 시작해 생활필수품, 전자제품까지 거의 모든 제품을 써보면서 와가 아닌 야 미쳤다를 외치는 저입니다. 진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실감하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오지랖이 심하죠?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딱 여기까지고 거기까지인 것만 같아 스스로 내가 과연 이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저의 결단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었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정말 얼마 전 다시 들은 최희정 총장님의 사업 설명회와 재수강한 성공 시크릿을 들으며 저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할 수 있겠다는 마음과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를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졌어요. 어디부터 지금 꺼졌을까요? 꺼졌어요. 지금 계속 하시면 지금 됩니다. 꺼졌을까요? 네. 아, 아, 음, 제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다시 들은 최희정 총재님의 사업 설명회와 재수강한 성공 시크릿을 들으며 유레카를 외쳤고 할 수 있겠다는 마음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를 흥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단을 한 거겠죠. 그러고는 10월 석세스 아카데미를 보면서 애터미인이 된 제 자신이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성공해서 저런 삶을 사는 저를 꿈꾸면서 또 한 번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얼마 전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오기까지 생긴 저는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난 후에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부터는 모든 게 다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궁금해지고 배우고 싶고 또 듣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듣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니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꿈꾸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옆에서 지켜본 열정적인 스폰서님들을 보면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첫 직급 도전을 하면서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시스템의 중요성을 또 알았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재심 합력의 힘도 느꼈고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성격이라 적응력이 좋습니다. 벌써 이제는 위드조아 센터를 우리 센터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어딘가에 소속된 기분이 이렇게 든든해 보기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저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거겠죠? 제가 아직은 인복이 많이 남아있나 봅니다.
센터에 와서 너무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게 되어 좋습니다. 늘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그 또한 감사하고요. 그래서 센터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애터미 자체를 알아가면서 매번 놀라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착한 기업 마인드가 동반된 동반 성장,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해지고 또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원칙으로 협력사들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에 정말 놀랐습니다. 실천하는 원칙과 아름다운 기부, 그리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매번 앞서가는 플랫폼들을 보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동기부여도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며 발전하고 있는 애터미의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명품으로 제 자신이 더 당당히 자신 있게 사업하고자 합니다. 물론 절대 쉬운 길이 아님을 여러 스폰서님을 통해 알고 있고 또 저도 직접 부딪히고 있습니다. 10번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 얘기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과 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와 제 인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성공한 나의 미래를 꿈꾸며 애터미를 만난 지금의 순간을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담스러운 스피치 자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성공을 맹세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늘 격려와 배려, 도움을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는 홍한나 스폰서님, 그리고 이현주 국장님, 신정우 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미드조와 형제 스폰서님들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혀 스피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멋진 스피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 당부드릴 거는 사장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줌에서 마이크를 켜셔서 제가 그 마이크를 끊으라고 급하게 우리 또 윤아 사장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겠다 급하게 하느라고 마이크가 꺼져버렸어요. 좀 계속 중간에 마이크 켜시는 분들 조금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정말 멋지게 또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김민선 팀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선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위드조아센터의 모두모아 서밋팀 김민선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13년을 자영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를 네트워크를 교육을 받으면서 네트워크 속에서 영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트워크 교육을 받을 때 정말로 처음에는 비전이 있어서 덤벼들었지만 제가 5년 동안 굉장히 시간 낭비를 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내가 왜 네트워크 세계에 들어갔었을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나는 영업을 해서 그렇게 이제 벌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2년 동안 샐러드 마스터라는 곳에 들어가서요. 미국의 조리도구 회사입니다. 3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세트를 판매하면서 시연하면서 고객한테 냄비를 파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만난 분이 저의 지금 스폰서인 이현주 국장님이십니다. 3개월간의 인연으로 잠깐 스쳤었고요. 저는 샐러드 마스터를 열심히 하면서 300에서 700 사이를 벌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현주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3개월 샐러드 마스터에 계시다가 애터미에 갔다는 소식을 저는 들었었고요.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잠깐 저에게 공백의 시간이 있었을 때 이현주 국장님이 어떻게 애터미를 하고 계시나 살짝 궁금한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는 잠깐 그 얘기를 드리자면 2019년도에 애터미를 만나서 세미나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세미나장에 몇천 명이 그때 소원인가 뭐 용인인가 갔었는데 몇천 명이
세미나장에서 박수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 교육을 좀 받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실수한 부분이 후레쉬 아웃 되는 거 있잖아요. 예, 두 라인이 있을 때 이제 그 수당을 받을 때 후레쉬 아웃 되는 그 부분을 앞에 강사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네트워크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후레쉬 아웃 되면은 정말 많은 부분이 그 많은 포인트가 다 날아가는 거네. 그러면 거기서 허실이 있구나 하면서 저는 그 다음에 제 기회를 딱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저의 잘못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네트워크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애터미는 가지 마라. 애터미는 돈이 안 되고 애터미는 애가 터지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제품 품질이 좋지 않다라고 세뇌 교육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제품을 써본 건 치약 하나였습니다. 예, 누군가 화장품을 저한테 전달을 해줘도 어머, 이 싼 제품을 내 얼굴에 바르면 혹시 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쓰지 않았었고요. 애터미를 제가 정말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이현주 국장님을 만나서 또 센터장님을 뵙게 되고 센터에 와서 미팅을 하면서요. 애터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진지하게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센터장님께서 그날이 저를 만난 날이 금요일이었었는데 월요일부터 교육이 있으니 교육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교육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위드조아센터로 올지 안 올지 그거는 저는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그 강민주 국장님의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서요. 점점 제 마음이 열렸고 애터미를 알아가면서 정말 며칠 동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집에 가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좋은 애터미를 못 알아보고 그동안 다른 데를 전전긍긍하면서 뭔가를 찾아 헤맸을까. 그 힘든 그 시간 동안 제가 많은 그런 손실을 보면서 뭔가를 찾아 헤맸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제 스스로 안타까웠고 그리고 제가 발등을 혼자서 막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4일째 됐을 때 저는 저쪽에 등록된 거를 과감히 저는 탈퇴를 했고요. 그리고 위드조아 센터에 와서 이거는 부업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드조아 센터에 와서 과감하게 전업을 결심을 했고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들 처음에 3개월 동안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이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열심히 들어라라고 센터장님과 성공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열심히 교육을 받았고요. 참여를 했고, 그리고 스폰서님들의 재심 합력이나 형제 라인분들의 재심 합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크루팅이 됐었는데요. 사람이 다 굴곡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도 살짝 건방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부끄러운데, 잠깐 소강 상태가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초대할 분을 다 초대를 했었고요. 인맥이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가 왔을 때, 이제는 밖으로 좀 나가서, 뛰쳐나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거나, 사람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언니 가게에 아지트를 만들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자꾸 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센터에 자꾸 오지 않다 보니 시스템의 흐름을 놓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애터미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면서 방황을 했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던 2개월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셨고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신 게 저는 만일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으면 제가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개월이 지나서 정신이 갑자기 번뜩 든 게요.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심정우 본부장님은 이제 국장님이셨는데 본부장님이 되셨고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됐나요? 전화가 네. 왔네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들께서 밖으로 저처럼 나가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밤 12시까지 항상 센터에 계셨었거든요. 신규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사람을 만나야지 일이 되는 거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영업을 하든지,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애터미 위드조아센터는 안에만 있으라고 할까? 저도 처음에는 3개월 동안은 배워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 중간에는 그래도 뭔가 밖으로 제가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런 건방이 들어왔어요, 제가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걸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여러분. 센터에 꼭 붙어 있으세요. 아지트에 꼭 붙어 계세요. 시스템 안에 있어야 정말 성공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절실하게 제가 후회를 했고요. 그것도 물론 저의 어떤 발판이 됐겠죠, 지금의.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 그 파트너분들한테 이거를 꼭 제가 알려드리고, 저처럼 발등을 찍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시스템 안으로 다시 파트너분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더니 갑자기 다시 또 다른 기운이 저한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저한테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저는 처음의 마음, 초심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센터로 모시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7개월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7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나 생각했더니 7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한번 들춰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스피치할 때 그 노트를 신규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까 해서 저도 신규 때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저의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인분들을 초대하시려고 할 때, 왜 네트워크를 하신 분들은 네트워크에 많이, 그러니까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동안 다른 데서. 애터미처럼 되는 데는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네트워크 하신 분들은 인맥을 거의 잃었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연락할 데가 없어. 나는 사람이 없어. 애터미가 아무리 좋고 돈이 된다고 해도 내가 이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애터미 가서 일을 하겠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언니 혹시 주변에 칫솔 쓸 사람 있을까요? 샴푸 쓸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유 칫솔은 다 쓰지 샴푸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된다고. 애터미는 칫솔을 쓰고 샴푸를 쓰고 이런 생필품 쓰는 일을 마켓 체인지 하는 일을 알려주는 일이다.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애터미는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의 근황이 궁금해서 가끔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나는 그런 일을 찾았다. 그래서 요즘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즐겁게 신나냐.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 그런 일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라. 이러면 저는 그때는 절대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그냥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화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야지 알아들으실 수 있다. 이래서 이쪽 저기 위드조아 센터로 모셨던 그런 기억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거리상으로 저희 센터 주변에 다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는 지인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제가 여기를 소개할 때 좀 마음이 좀 저도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2시간이 걸리더라도 3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고소득이 보장이 되는 일이 있다면 혹시 와보실 수 있나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고소득이면 뭐 시간이 문제겠어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가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또 애텀이라고 절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해서 저희 신방화 쪽으로 모셨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 지금은 지금은 처음의 마음하고 좀 달라져 갖고 또 지금의 방식은 또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개월수가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일을 했었으니까 혹시 신규 사업자님들 참고하실 거 있으면 예,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애터미는 저에게는 원래 꿈이 없었어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하루하루 그저 열심히 사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래, 김민선이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지. 뭐라도 하면 잘할 거야. 항상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몇십 년을 열심히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저에게 남은 건 센터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부모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 돌아서면 빚이 남고 또 그것을 갚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돌아서면 빚이었다. 그런 인생을 사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크게 이룬 거는 없었고요. 예, 그리고 항상 빚이 뭔가 남아 있었고 뭔가 쫓기면서 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500에서 700 사이를 버는 게 목표로 저는 살았던 사람인데요. 애터미 제가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목표를 크게 잡지 않았었고요. 아, 1000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애터미에 그러면 한 3년을 몰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1년을 그러면은 돈을 안 벌어도 3년 뒤부터 연금소득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으면 저는 애터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회사를 정말 모르고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1000을 버는 일이 아니고요. 정말 5천, 1억 게임을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의 지금 꿈은요. 저의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부를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고요. 100년을 애터미에서 저희 자녀들이 소득을 받아가면요. 제가 열심히 몇 년을 일했을 때 1,100억을 벌어가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100억을 얻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고요. 신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3억 6,300만 원의 적금을 저는 붓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타기 위해서요. 그죠? 근데 100만 원은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예.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기 때문에 100만 원의 프로모션은 받았고요. 앞으로 13억 6,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를 믿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5년 동안 겪었었고 그리고 또 애터미 안에 들어와서도 시행착오를 1, 2개월 제가 또 겪었었잖아요. 그 시행착오 겪는 시간 정말 그 불필요한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같이 가면서 서로 공유를 하면 그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더욱 비전을 느낀 게 이번에 심정우 본부장님 그리고 이현주 국장님이 승급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심정우 본부장님께서 팀장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쑥쑥쑥 정말 자라나는 나무처럼 그렇게 성장을 하셨고요. 저의 본이 돼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성공은 누군가의 비전이 되고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의 비전이 돼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총장님 두 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본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는데요. 본사의 그 규모와 그리고 오록 공장의 규모, 그리고 그 깨끗함,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 방송 장비들 이런 걸 보면서 애텀이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회사구나. 그리고 컴패션에 1,200억을 일시불로 1,000만 달러를 기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눈물이 나면서 내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천운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인생에 사람이 3번의 기회는 온다고 하잖아요. 그 3번의 기회에 제 앞전에 제가 그 기회를 2번을 놓쳤는지 몇 번을 놓쳤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번이 애터미라고, 예, 그래서 애터미는 꼭 알아보셔야 된다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애터미의 시장이 2조를 넘는 시장이잖아요. 1년에. 그러면 3,500억 이상이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 수당을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 많은 애터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90%가 소비자잖아요. 저는 거기서 또 비전을 느낍니다. 예, 90%가 소비자여서 나는 PV는 관심 없어. 나는 다단계는 안 할 거야. PV 너나 가져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세상에 그 PV를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니, 우리들이 다 나눠 가질 수 있다니 하면서 애터미를 누가 많이 알던 누가 등록이 됐건 그게 상관없이 그게 또 저의 또 다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오신 신규 사장님 분들이 계신데요. 파트너 분들이 또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에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또 두 분이 합류를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저한테 글로벌이 펼쳐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분을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 낮에 2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포항 가는 KTX를 취소시키고 포항으로 제가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한 11시간을 운전한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예. 그런데 그분이 저의 그런 뭐 똘끼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예, 그분께서 또 오신다고 하는데 예, 세계 한인무역협회 예, 글로벌 회장님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번 주 그 주일날 오셔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시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를 믿고 나와주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있고요. 이현주 국장님도 계시고, 심정호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김은경 사장님도 계시고, 예, 그리고 두 분 총장님이 또 계시고, 그리고 저희를 또 교육시켜 주실 강민주 국장님도 계시고요. 저희는 꼭 저희 팀이 아니어도 형제라인의 모든 재심 협력 애터미 문화 속에서 저희가 크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예전에는 3년에 1,000만 원을 만든다는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면 2년에 1,000만 원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위드조아에서는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년 안에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뛸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스폰서님들 본받아서 그 길을 성공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 오늘의 제 스피치는 여기까지고요. 예, 그럼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멋진 리더 우리 김민선 팀장님의 스피치였습니다. 저도 잠깐 안 보이셔서 어디 가셨냐고 몇 번 센터에서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지트에 가셨다고. 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소개드릴 분은 샤론 로즈 마스터라고 하기에는 이미 아주 뉴 샤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전부터 샤론이었던 것 같은 그런 멋진 든든한 리더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현주 뉴 샤론 로즈 마스터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뉴 샤론 로즈 마스터 이현주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제가 무슨 뉴 샤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과찬인 것 같고요. 총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스피치 하신 두 분의 사장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저의 파트너 사장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저의 파트너 사장님이실 수 있었던 건 저의 능력이 아니겠죠. 애터미의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뭐 이런 마케팅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관계들이 저에게 이런 멋진 분들을 파트너 사장님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정의롭고 균형 잡힌 마케팅이 아니었다면 이분들도 애터미의 큰 비전 보기가 쉽지 않았겠죠. 저는 전직이 일본어 강사, 논술 교사, 또 네트워크 마케팅의 뭐 센터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에는 고가의 주방 조리 도구를 판매하는 딜러 역할을 하는 그런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직업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저는 뭘 해도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녹록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일본어 강사를 하고 논술교사를 하던 시절에는 저희 동갑자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저는 세상이
어렵고 무서운 줄 몰랐던 정말 세상 모르는 그냥 가정주부였습니다. 제가 버는 것들은 저의 용돈, 그다음에 집안을 꾸미기 위해서 소소한 것들을 사들이는 데 쓰는 그런 부업도 아닌 그런 하여튼 특별한 용돈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제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냥 가사만 하기에는 제가 너무 아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남편이 45살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금융위기죠. 그걸 피하지 못하고 실직을 했어요. 정말 전 세계 해운회사들이 줄도산을 하던 그때 해운회사에 다니던 저희 남편은 정말 잘 나갔었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어릴 땐 아이들을 데리고 뭐 일본이든 이런데 휴가를 일본으로 가고 뭐 이렇게 다녀오고 이랬었던 사람들인데 아이들 큰아이는 미국으로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었던 그때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았어요. 피할 수 없더라고요. IMF도 잘 모르고 견뎠던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갔던 저희 삶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그건 피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남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4.5정 45세의 정년퇴직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게 저희의 현실이 됐었고요. 저희 남편은 진짜 사업이라고는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딱 회사 묵기 그거 아세요? 회사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월급쟁이가 천성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뭐 큰 사고를 칠 줄도 모르고 또 달리 크게 뭔가 꿈을 꾸거나 이러지도 않는 아주 평범한 그냥 근실한 가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집안이 균형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고요. 그 전에 저희 부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편하던 시절에는 우린 나중에 은퇴하면 정년퇴직하면 당신이 정년퇴직을 하면 우리는 카톨릭의 이름으로 비영리 재단을 작게 만들어서 동네에 어른들 아니면 조손가정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자. 우리는 거기서 수익은 갖지 않더라도 그렇게 봉사하는 삶으로 마무리를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삶에 그런 폭풍이 닥칠 줄은 정말 몰랐었죠. 그냥 월급쟁이 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작게 그리고 저희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뜻을 모아서 운영하면 될 거라고 막연히 아주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에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 알았어요. 생생하게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그 꿈은 그 시절에 불가능했었다는 걸.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착오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정말 남편은 회사만 다니던 남편이 회사를 나고 나니까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연봉을 세게 받던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재취업? 저는 금방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될 줄 알았어요. 당신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버틸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할게. 그래 놓고 저는 남편이 곧 취업이 될 줄 알았죠. 그 시절이 지금 12년이에요. 물론 남편은 취직을 해서 지금 성당의 사무장으로 근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는데 턱없이 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 생활비가 아니고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지레를 했던 게 남편 모르게 저지레를 한 게 너무너무 컸고요. 한 2억을 까먹고 여기를 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월급으로는 지금 많이 부족하죠. 제가 마지막에 샐러드 마스터라는 그런 조리 도구 딜러를 하면서 제가 몸으로라도 벌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온 몸으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게 몸으로 하는 노동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리하는 거 보셨나요?
그때 저는 그 무거운 스테인리스 냄비를 9개 이상 챙겨갖고 나오고, 또 요리 식자재 재료들을 다 칸칸이 만들어서 냉동식품 해동시켜서 뭐 다 이렇게 챙겨갖고 나와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리 시연을 보여드리고 집에 가서는 그 설거지를 밤 늦도록 다 해야만 하는 그런 몸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기로 했었던 그때예요. 2억이라는 빚을 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때 남편이 실직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커피숍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그러던 중에 만났던 네트워크였는데, 네트워크는 정말 꿈에 소득이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런 수익이 있어? 세상에. 그렇다면 저걸로 내 인생을, 아니 내 아이들의 인생까지 바꿔버리라. 그런데 5년 반을 진짜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실패.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5년 반을 매달렸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헛꿈을 꿨구나. 한여름의 밤의 꿈도 아니고 5년 반이나 헛꿈을 꿨구나 라고 다시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투자에 실패하고 하면서 2억이라는 빚을 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던 제가 몸으로 먹고 살겠다고 만났던 그 시절에, 그래 이제 수당도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를 만들어 놨고, 자 좋아 이제는 몸으로 열심히 앞만 보자 그러던 때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발발하니 아무도 제 요리 시연에 와주지 않는 거예요. 백종원 씨는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 전문가만 살아남는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그럼 난 어떡하지? 정말 막막했던 그때 2년 반 동안 저에게 애터미를 전해주려고 애썼던 저희 스폰서이신 심정우 본부장님이 그때 팀장이었죠. 저한테 애터미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 그렇게 완고하게 나는 다시는 네트워크 안 해 라고 얘기했던 제가, 그럼 너는 얼마를 버는데? 너는 얼마 벌어? 그랬더니, 아이 언니 나는 조금 그래 얼마를 버는데? 남 필요 없고 너. 그랬더니 이제 겨우 연금성으로 200만 원 벌어요. 그러는데 저는 정말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2억을 까먹는 그 시간에 신정호 본부장은 그 시간에 20억짜리 건물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달이 200만 원이라는 세를 받고 있는데, 그 세는 점점 커질 거래요. 당연하죠. 이렇게 종잣돈을 만들기까지가 네트워크는 어렵지, 그 다음에 굴르는 건 깨가 감자가 되기가 어렵지, 호박이 되면 그 다음에 굴러서 커지는 건 너무너무 쉽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런 돈이 벌써? 그럼 나도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완고하던 제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리크루팅 하신다고 누군가한테 전화하다가 상처받으셨나요? 10번을 말하지 않으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나 다름없다는 그 말씀, 그 속에는 10번을 말하는 중에 그 사람의 상황도 변할 거라는 그 시간적인 계산도 분명히 들어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제 상황이 바뀌었던 거죠.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그 누군가도 상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애터미를 전달하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결국에는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파트너 사장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에 왔더니 센터장님께서 찌개를 끓여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장수 아지트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식품 영양학과를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요리를 잘하진 않아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어찌 요리하는 직업으로 풀렸다가 그게 길이 막히고 거기선 그래도 요리를 겁내지 않는 사람으로 잠깐 사이에 거듭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 아지트 시절에는 저도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나을 거라는 마음으로 설거지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 뭐 오시는 분들 뭐 급하게 찌개도 끓여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안착하라? 저는 그렇게 안착했던 것 같아요. 밥하는 걸 도와드리고 같이 해 먹고 나누는 걸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애터미 공부를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김민선 팀장님도 말씀했지만 나가지 말라는 게 궁금하긴 했어요. 처음에는 애터미 누구한테 전달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 또 다단계하니? 너 또 네트워크해? 또? 그 소리가 정말 싫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말래요. 안 해도 된대요. 그랬는데 그건 제 안에 가득 차 올라오면 당연하게 스며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나가지 말라고 하던 그 시기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저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노하우들을 애터미 안에서 녹이면서 함께 나누고 즐겁게 보내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시스템에 꼭 박혀 있는 사람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넘치는 그 애터미에 대한 열정이 폭발하기 직전이 되니까 저는 저를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미쳤냐고요? 센터장님이 요즘에 저보고 이현주 미쳤다고 대놓고 미쳤다고 그러시죠? 저 미쳤습니다. 왜요? 그 전에 네트워크는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고가의 제품을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팔아야 되는 그게 무슨 파이프라인이에요. 제품이 좋은 줄은 알지만 소비자들이 자동으로 구매하는 일은 단 10,000원도 1,000원도 없는 그 일은 결코 파이프라인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착한 가격에 공급하니 나도 모르는 새 소비자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고 있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네. 그런데요. 저는 또 새삼 소름 끼치게 놀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고등학교 지났을 때 대학교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는 우리 금호동에서 그래도 좀 산다고 살았는데 왜 거기 강 건너에 아니면 옥수동에 땅을 좀 안 사놨어? 그리고 강남의 땅 압구정동의 땅이 엄마 그냥 다리만 하나 건너면 되는 그 땅이 엄마 시장 갈 때 콩나물 값이면 그 땅을 살 수 있었다며 그 시절에는. 그랬더니 예 콩나물 값으로 살 수 있는 땅을 누가 사니?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지.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였어요. 그랬는데 제 친구들은 엄마들이 몇몇 분이 고등학교 때 이미 콩나물 값은 훨씬 넘은 돈이었지만 그 돈을 주고 강남에 대치동에 먼지 풀풀 나는 그 흙먼지 나는 그 동네에다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글로 이사를 하고 그쪽에서 통학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무슨 시골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가듯 방학 되면 먼지 풀풀 나는 말죽거리 가는 그런 차 양재동 가는 차를 타고 거기 가서 친구네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딱 갔더니 그 친구들은 레벨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그때 그런 거 몰랐어? 그랬더니 야 강남의 땅이 싸다고는 알았지만 그 땅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니? 정보죠. 정보는 누가 만드나요? 큰 거대 자본이 들어가서 만들고 그런 자본들을 모인 그런 정보가 플랫폼을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카카오톡, 우버, 택시, 에어비앤비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거기에 자본이 그 정보에 자본이 들어가고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면서 거대 자본이 돼서 이제는 그들의 리그가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요 어떻습니까? 애터미 쿠팡 같은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쿠팡은 뉴욕 시장에 상장을 했죠. 하지만 그 이익은 우리에게 로켓 배송이라는 그런 달콤한 그런 꼼수만 전해주고 이익은 그들이 다 챙겨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이익은 없습니다. 우리는 유저, 단순한 사용자로서 동참시켜줄 뿐 이익은 우리에게 나눠줄 생각이 1도 없는 자본가들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처음 창립 당시부터 박한길 회장님께서 아예 다단계 회사로 등록을 해서 큰 꿈을 꾸고 어마어마한 미래를 그리시면서 거기에 소비자들의 이익을 반드시 남겨놓으신다고 시작하신 그런 기업이에요. 35%의 마진, 매출의 35%를 뚝 띄워준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어느 기업이, 어느 거대 플랫폼이 서민들에게 그런 숟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나요? 저는 요즘에 잠자다가도 깜짝 놀래요. 내가 이 플랫폼 안에서 숟가락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여러분들, 숟가락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정만큼 티스푼을 마련하시든 밥숟갈을 마련하시든 밥 주고? 아니요. 포크레인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애터미는 그렇게 마련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능력껏, 열정껏 퍼가실 수 있도록 열어놓은 우리들의 장터입니다. 소비자 조합, 소비자 연대에 우리가 그 안에 똘똘 뭉쳐서 우리가 모여있는 소비자 연대입니다. 이런 장을 마련해 주셨는데 안 미치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미치겠어요. 이게 내 거네. 이게 우리 거네. 어떻게 이런 걸 내어주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새롭게 꿈을 꿉니다.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 저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애터미를 만나게 되고 이미 만난 분들, 저와 함께 걸어가는 분들, 신정호 본부장님과 조귀한 총장님, 최희정 총장님, 그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교육해 주실 강민주 국장님, 또 수많은 형제라인 분들, 정말 수많은 사장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힘내서 일할 수 있는 이 위드조아센터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가 부럽지 않은 애터미에 저는 당당한 소유주로서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나날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정보는 없었지만,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이들이 펼치는 플랫폼엔 기회를 얻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애터미 안에서 그들보다 훨씬 크고 훨씬 정의롭고 균형 잡힌 소비자 연대를 통해서 우리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고 우리들의 미래와 저희 아이들의, 그리고 끝내는 이 사회에 큰 유익한 힘을 펼칠 애터미언즈들의 그런 나눔의 세상,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애터미언즈들의 세상이 올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미쳐서 사업을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애터미 위드조아 센터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도 애터미와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애터미를 하지 않으면 발등을 찔 것 같은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애터미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천운이고 천복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천운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멋지게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아침 주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공하는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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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팀 애프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잘한다 잘해.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자리야. 네, 애프터로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